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연말이라 그런지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연인들이 제 주위에 그렇게 많이 보여요. 왜 제 주위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인들의 감성을 채워줄 작품을 가져오셨죠? 네, 누구에게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뮤지컬 한 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해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뮤지컬이죠.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담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5분, 유명 작곡가인 명우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배경으로 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다는 설정은 모든 관객들에게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추억 속에서 그의 음악의 뮤즈가 된 한 살 연상의 여인 수아, 그리고 그런 그를 위로하다 훗날 아내가 된 후배 시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관객들은 이 오묘한 삼각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갖고 무대를 지켜보게 됩니다. 모든 뮤지컬에서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 작품에서 음악의 쓰임새는 여러 차례 다른 스토리의 제작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는 것 같아요. 표현에서는 연인의 노래였던 것이 2017년, 2018년 버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공연에서 등장했던, 발굴됐던 노래가 이번엔 또 다른 의미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노래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재미, 이 작품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사랑이란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마음은 고독은 작고한 작곡가 이영훈이 만들고 이문세가 노래한 대중가요를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은 이 작품이 처음이 아니라죠? 2011년 처음 막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간에는 그 기본적인 이야기 골격이 이영훈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국장 뮤지컬이었었는데요. 네.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주는 재미를 아주 잘 표현을 해서 중국으로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었고요. 지난 2017년 처음 막을 올려서 올해 앙코르 공연이 올려지고 있는 세 번째 버전은 또 이 앞에 시도됐던 두 가지와는 또 다른 재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대 극작가 겸 연출가죠. 고선홍 씨가 대본을 쓰고 초연 무대의 연출을 맡았던 이진아 씨가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이다 보니까 초연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는 혹시 작품을 다시 만들면서 전작과 차이점을 둬야 되는 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래 기억이란 사랑보다에 대한 해석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과거 첫사랑에 대한 추억의 존재로 등장을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보다는 미화되는 추억이다. 사실은 사랑보다 기억 속에 있는 사랑이 더 슬프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명곡이 불러댄 추억 때문인지 중장년 관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더라고요. 무대 위 이야기 자체가요. 예전에 어떤 사회적 배경 혹은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고나 향수 마케팅으로도 연결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하나
공통적으로 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역시 음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앙콜송으로 붉은 노을이 불려질 때면 관객들이 전부 자리에 일어나서 네. 더군다나 뭐 제가 갔었던 날은 눈이 온 날이었거든요. 너무 좋았겠네요. 그래서 야광봉을 나눠줘서 네. 그 야광봉을 흔들면서 마치 콘서트 현장에서 응원하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에 일어나서 그렇게 같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지나간 시절에 아직도 그리는 그 모습 따뜻한 너의 내음이 가끔씩 빈손을 맡아보네 가끔씩 빈손을 맡아보네 가끔씩 빈손을 맡아보네 이번 새로운 버전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극중 삼천사를 먹은 그 월화였잖아요. 월화에 의한 뮤지컬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 너무 팬이었어요. 네,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이죠. 월화. 그 안에서는 중매장이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시작과 끝에 보면은 무슨 날개 같은 게 나오기도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무대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젠더 프리 캐스트, 그러니까 극중 인물을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 모두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남성이면서도 여성적인 섬세함이 돋보이는 인물로는 요즘 여러 뮤지컬에서 큰 활약 보이고 있는 김호용 배우, 이석훈 배우, 그리고 여성이면서 남성적인 대담함이 돋보이는 인물로는 관록의 여배우였었죠. 고현영 배우, 이렇게 세 사람이 트리플 캐스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앙코르 무대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네. 주요 배우는 아니었지만 세 명이 마치 요정처럼 등장해서 이야기를 도와주는 그대들이라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육현욱 배우, 이한밀, 그리고 나하나 배우인데요. 그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보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아주 독특하고 멋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주마등처럼 자신의 일생이 막 이렇게 스쳐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의 죽음을 통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 구조만 보자면은 마치 찰스 디킨스가 썼었던 유명한 소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과거의 정령과 함께 자신의 옛 기억을 돌아보는 듯한 이야기 구조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무대가 관객에게 주려는 대리 체험도 좀 비슷한 메시지,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만한데요. 그래서 저는 좀 작품의 결말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갖게 되더라고요. 아, 왜요? 결국 수아와의 추억이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미화된 기억으로 수정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래서 그의 곁에는 항상 부인인 시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결론은 마치 지금 이 음악들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지나치게 결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리메이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무리 없는 결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공뜸이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일부는 어떤 건가요? 특히 공연에서는 저렇게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마치 예전에 LP판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갔던 것처럼 무대가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이 뮤지컬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아주 효과적으로 극복해주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요.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거 알아요. 후회 없어 첫 타는 도 붉은 거울
광화문 연가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막 추억에 잠기고 하니까 아 진짜 이 부모님에게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요? 저는요, 이 뮤지컬에 대한 별점 4개 줬습니다. 뮤지컬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작품을 보면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시인 랭보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랭보로 돌아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